혹시 바세린을 음경에 한 달간 발랐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최근 인터넷에서는 바세린을 민감한 부위에 바르면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안전한 방법일까? 하며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25년째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며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받아온 정은영입니다. 오늘은 바세린을 한 달간 사용했을 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과장된 정보가 아닌 실제 환자분들의 경험담과 의학적 사실을 통해 진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께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절대 피해야 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환자 사례들은 모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처리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세린 사용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세린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세린의 역사를 살펴보면 19세기 중반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석유 시추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석유 굴착기에 끈적끈적한 왁스 같은 물질이 달라붙곤 했는데 현장 노동자들은 이것을 상처에 발라 치료했습니다. 이 현상을 목격한 화학자 로버트 채슬러는 이 물질이 상처 치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물질을 직접 채취해 자신의 연구실에서 수년간 정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1872년에 순수한 바세린 젤리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채슬러는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바세린을 직접 먹기도 했는데 놀랍게도 그는 96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현재의 바세린은 석유에서 추출한 원료를 3번의 정제 과정을 거쳐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매우 안전한 제품입니다. 2016년에 일부 바세린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현재는 정제 기술이 발달해 완전히 안전한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 바세린은 피부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보습제 중 하나입니다. 그럼 바세린을 민감한 부위에 발랐을 때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실제 효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습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세린은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 수분 증발을 막아줍니다. 특히 음경과 음낭의 피부는 다른 부위보다 얇고 건조해지기 쉬워 보습 효과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일시적인 촉감 개선이 가능합니다. 건조하고 거칠었던 피부가 매끄러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변화일 뿐입니다. 셋째,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세린의 보호막이 마찰이나 외부 세균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이제 과장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바세린은 피부 표면에만 작용하고 내부 조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보습으로 인한 시각적 변화만 있을 뿐 실제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성기능이 개선된다는 것도 직접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심리적 자신감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학적인 성기능 개선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셋째, 노화를 되돌린다거나 젊어진다는 것도 과장입니다. 바세린은 단순한 보습제이지 안티에이징 제품이 아닙니다. 실제로 63세 정민호 씨는 인터넷 정보를 보고 바세린을 한 달간 사용하셨는데 피부가 좀 부드러워진 것 같긴 하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대단한 변화는 없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세린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올바른 사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용 시기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샤워 후 물기를 완전히 닦은 다음 깨끗한 손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하고 너무 자주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사용량을 지켜야 합니다. 아주 얇게 한 겹만 발라야 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끈적해서 불편하고 오히려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사용 부위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피부 겉면에만 발라야 하고 요도 입구는 절대 피해서 발라야 합니다. 이제 절대 금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요도 내부에는 절대 바르면 안 됩니다. 요도염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 소변 배출에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둘째, 윤활제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바세린은 콘돔을 손상시킬 수 있고 여성에게 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시에는 반드시 전용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셋째, 상처나 염증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감염이 악화될 수 있고 치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68세 이상철 씨는 처음에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발라 불편함을 느끼셨다가 적당량으로 조절하신 후 그냥 보습제 정도의 효과라고 현실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60대 이상 분들께서는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당뇨병 환자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피부 감염에 더 취약하고 상처 치유도 느려집니다. 작은 자극도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우선입니다. 둘째,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혈압약은 피부를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어 바세린 사용 후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물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없지만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세요. 셋째, 전립선 질환이 있는 경우 요도 주변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전립선 비대나 염증이 있으면 요도가 예민한 상태이므로 바세린이 들어가면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6세 김영수 씨는 당뇨가 있으신 분인데 바세린 사용 후 약간의 가려움이 생겨서 즉시 사용을 중단하셨습니다. 당뇨 있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60대 이후에는 피부가 더 얇고 민감하므로 사용 전 팔목 안쪽에 소량 발라서 테스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반응이 없으면 사용해도 되지만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바세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근본적 해결책들이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전반적인 건강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활력도 증진됩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아연이 풍부한 굴, 새우와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그리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셋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질 좋은 잠을 주무시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호르몬 균형에 도움됩니다. 넷째, 금연과 절주는 필수입니다.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혈관 건강을 해쳐 성기능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실제로 성기능 문제가 있으시다면 바세린에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비아그라 실데나필 25mg부터 시작하거나 시알리스타다라필, 매일 복용요법 같은 검증된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하셔야 하고 특히 혈압약과의 상호작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71세 박정호 씨는 처음에 바세린에만 의존하다가 결국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고 적절한 약물 치료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바세린만 믿고 있었던 시간이 정말 아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바세린의 실제 효과는 단순한 보습과 촉감 개선 정도이며 과장된 효과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실망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건강 관리와 필요시 적절한 전문의 상담입니다. 바세린을 사용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올바른 방법으로 안전하게 사용하시되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마세요. 60대 이후에도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을 언제든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건강한 몸으로 평생 사랑하고 사랑받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